성남시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될 그 아동수당, 이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한다 이런 관련 글도 올라와 있다는데, 자, 새로 취임했죠. 은수미 성남시장의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은수미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뭐 태풍 대비 때문에 취임식도 못 하셨다고. 예, 취임식은 취소하고요. 혹시나 뭐 급경사지나 대형 공사장이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탄천까지 두루두루 돌아봤습니다만 성남시 공무원들께서 안전하게 대응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피해 없죠? 네네. 예. 자, 그건 그렇고, 그 아동수당, 그게,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그 소득. 월 10만 원이요. 월 10만 원. 맨 위에 상위 10% 소득만 빼고 이거잖아요? 예. 그거는 성남시만 주는 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주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성남시는 상위 10%를 빼지 않습니다. 그 상위 10%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그건 왜 전액 그렇습니까? 지급할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는 전체에게 주는 걸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 상위 10%를 뺐는데요. 예. 사실은 뭐 상위 10% 소득이라면 가구당 한 6천에서 7천만 원인데 네. 그런 분들도 세금 다 내시고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이건 보편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 10%를 뺄 필요가 없고요. 예. 사실은 상위 10%를 검색해내느라고 아하. 그 행정 비용이 그냥 드리는 돈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한번 재논의를 해주십사고 여러 번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주는데 성남시만 전부 다 준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 번 이건 또 여쭤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 소득이 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이 분당구는 한 20%, 수정구는 한 6%, 중원구는 한 3% 되세요. 아하. 그래서 이제 분당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당구 쪽에 좀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분당구 분들도 오히려 전액 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무상급식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고교 무상급식까지. 그래서 이제 복지를 경험해 보시면서 생각이 달라지신 거죠. 일단은 다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그걸 이제 많이 버는 분들은 세금으로 더 기여를 하시면 된다는 생각들을 요즘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당장 이거 뭐 박능호 장관하고 사전에 입 맞춰서 아동수당 100% 전면 지급 단계적 전략으로 성남시가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원래 문재인 정부 공약은 100%였습니다. 글쎄 그건 그렇지만 국회에서 논의 끝에 아무튼 절충한 거 아니겠어요? 절충했다 하더라도 저는 왜 10%, 그러니까 나머지 90%니까 한국 사회가 아무리 1%가 혹은 10%가 전체를 좌우하는 사회일지라도 우리가 통합이나 융합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걸 또다시 선을 긋는 이런 행정은 좀 안 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행정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집행은 각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집행은 그렇습니다.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산은, 그러니까 국비가 7, 도비가 한 9, 그다음에 12가 21% 정도에서 7대3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려면 약 70억 정도를 더 분담을 그러니까 이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연간 총 합하면은 얼마나 돼요, 성남시? 약 540억 정도가 됩니다. 540억. 자, 상위 10% 논란 입장 들었고 이제 더 큰 논란이 이 선거 때 이걸 지역 화폐로 주겠다, 현금이 아니라 이런 공약을 해보셨죠? 공약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과를 좀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그 공약을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해 취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받으러 가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공약 사항이고 선거 기간이고 또 인수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인수위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취임할
하자마자 이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는데 그런 말씀 안 드렸던 건 아닌데 예. 이게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충분히 전달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아이 키우는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많으신 분들께 제가 예. 걱정, 그것도 오해에 의한 걱정을 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은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해했다는 것의 핵심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전달해 드린다 그거예요? 우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문제는 다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추후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있을 때 사실 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기본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요즘 대기업 갑질 이런 거 굉장히 화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한국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구조 1% 혹은 10%가 우리를 좌우하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아이도 카페 주인도 될 수 있고 빵집 주인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지역 경제나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불매운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머리띠 매세요. 대형 쇼핑몰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양극화나 불평등이. 네. 그래서 전체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합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소득이 잘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대가 꽂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키우는 게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데 좋다.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카페나 원래 이 의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도 대기업에 입사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하고 예. 빨대가 10개가 있다면 그중에 지역 카페를 통해서 한 2-3개의 빨대를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사는 이 공동체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당장의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미래까지를 보장한다. 이런 측면이 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반발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목소리가 한 달 10만 원 주로 아기 기저귀하고 물티슈 사는 데 쓴다. 기저귀 물티슈 온라인에서 뭐 한 2달에 한 번씩 배달시키는 상품식으로 주문하면 훨씬 싸다. 근데 그건 지역 카페로 못 사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200만 원을 받는 분께 월 소득 200만 원, 210만 원을 이제 받게 되면 사실 1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에 쓸까를 좀 더 이제 어머님들하고 의견을 더 교환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저는 가맹점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비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역 상권하고 결합해서 친환경 급식, 그렇죠? 친환경 상품, 뭐 장난감 이런 걸 좀 구매할 수 있는 아예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을 결합시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집이나 육아 에 필요한 돈으로 지급을 하시고 상품권을 지급하시고 지역 화폐로 지역 경제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 온라인이나 이런 건 지역 온라인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직접 직장이든 집이든 원하는 곳으로 전달해드리고 그 전달 때문에 또 일자리가 소일거리지만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30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권을 추후에는 지역 화폐로 바꿀 겁니다. 모바일로. 그러면 이제 수령의 문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도 불편하셔서 인센티브를 1% 드리고 그러니까 10% 드리고 그래서 11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가맹점을 유치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등 사실은 어쨌든 카드나 현금으로 쓰셔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확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른 가맹점을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21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금으로는 일정하게는 좀 온라인을 사용해 주시고 알겠어요. 10만 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을 적극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보겠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10만 원, 11만 원 쓰실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인프라 네트워킹을 충분히 확충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예,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등을 포함해서요. 근데 당장 확대하겠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는 기저귀가 제일 급한데 기저귀는 온라인으로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셔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저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그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배달받으니까 좋은데 내가 지역화폐 쓰려고 굳이 차를 몰고 가서 기저귀를 사와야 되느냐 이런 반발은. 그러니까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계부를 쓸 때 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그래서 그런 걸 더 하실까? 대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알겠어요.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고 하여튼 그런 모든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되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저귀만 쓰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거 쓰실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대기업 갑질에 우리 아이들이 우는 일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은수미 시장의 그 적극적인 설명과 이 해명이 반대 여론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은수미 성남시장이었어요. 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예산은 그러니까 국비가 7, 도비가 한 9. 그다음에 12가 21% 정도에서 7대3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려면 약 70억 정도를 더 분담을 그러니까 이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예. 연간 총 합하면은 얼마나 돼요? 성남시? 약 540억 정도가 됩니다. 540억. 예. 자, 상위 10% 그 논란 입장 들었고 이제 더 큰 논란이 이 선거 때 이걸 지역 화폐로 주겠다. 현금이 아니라 이런 공약을 해보셨죠? 예, 공약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사과를 좀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그 공약을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오해 취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맨 위에 상위 10% 소득만 빼고 이거잖아요. 예. 그거는 성남시만 주는 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주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성남시는 상위 10%를 빼지 않습니다. 그 상위 10%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급할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는 전체에게 주는 걸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 상위 10%를 뺐는데요. 예. 사실은 뭐 상위 10% 소득이라면 가구당 한 6천에서 7천만 원인데 그런 분들도 세금 다 내시고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이건 보편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 10%를 뺄 필요가 없고요. 예. 사실은 상위 10%를 검색해내느라고 그 행정 비용이 그냥 드리는 돈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한번 재논의를 해주십사고 여러 번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될 그 아동수당 이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한다 이런 관련 글도 올라와 있다는데 자 새로 취임했죠. 은수미 성남시장의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은수미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뭐 태풍 대비 때문에 취임식도 못 하셨다고? 예, 취임식은 취소하고요. 혹시나 뭐 급경사지나 대형 공사장이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탄천까지 두루두루 돌아봤습니다만 성남시 공무원들께서 안전하게 대응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피해 없죠? 네네. 예. 자, 그건 그렇고, 그 아동수당, 그게,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그 소득. 월 10만원이요. 월 10만원, 예.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주는데 성남시만 전부 다 준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 번 이건 또 여쭤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 소득이 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이 분당구는 한 20%, 수정구는 한 6%, 중원구는 한 3% 되세요. 그래서 이제 분당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당구 쪽에 좀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분당구 분들도 오히려 전액 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무상급식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고교 무상급식까지. 그래서 이제
복지를 경험해 보시면서 생각이 달라지신 거죠. 일단은 다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그걸 이제 많이 버는 분들은 세금으로 더 기여를 하시면 된다는 생각들을 요즘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당장 이거 뭐 박능호 장관하고 사전에 입 맞춰서 아동수당 100% 전면 지급 단계적 전략으로 성남시가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원래 문재인 정부 공약은 100%였습니다. 글쎄 그건 그렇지만 국회에서 논의 끝에 아무튼 절충한 거 아니겠어요? 절충했다 하더라도 저는 왜 10%, 그러니까 나머지 90%니까 한국 사회가 아무리 1%가 혹은 10%가 전체를 좌우하는 사회일지라도 우리가 통합이나 융합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걸 또다시 선을 긋는 이런 행정은 좀 안 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행정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집행은 각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집행은 그렇습니다. 서비스는